남자분들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잖아요. 남자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어장 관리하세요. 양다리, 아니 3다리 걸치세요. 정말 좋습니다. 지금부터 뭐가 좋은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잭스를 하고 싶은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죠? 맞죠, 맞죠. 네. 근데 여자 한 명만 만나는 남자는 여자에게 잭스를 구걸하게 돼 있어요. 여자가 생리인데도 사정사정 하다가 결국 관계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저 같은 경우는 여자가 저한테 잭스를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집 데이트를 할 때면 저 같은 경우 성격이 어떤 재밌는 거에 하나 꽂히면은 그거를 완전히 파고드는 성격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여자한테 말하죠. 우리 각자 자유시간 한 두세 시간만 갖자. 나 건드리지 말아주라 라고 말하면 여자가 그럼 잭스 해주고 가라고. 대체 나한테 잭스 언제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관계의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어요. 어떤 여자도 저처럼 여유롭고 당당하고 여자나 잭스에 목마르지 않은 모습의 남자를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일반적인 남자들과 저의 큰 차별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결국 성욕이 제가 완전히 해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인간의 3대 욕구, 식욕, 수면욕을 비롯해서 성욕을 비롯한 이성관계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저의 에너지는 넘치고 분위기가 밝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엄청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선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 같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한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또한 저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잘 지나갈 수 있게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할 수도 있겠죠. 반면 여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마치 병든 닭 같아요.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느껴지거든요. 여자가 오히려 잭스를 해달라고 한다 하셨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반대거든요. 여자한테 잭스를 구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 여자가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특정 여자한테 잭스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요.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갑이 되고, 이 남자들은 잭스로 인해서 여자한테 엄청 아부를 많이 하고 저자세로 나가고 이러는 부분들이 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생존 전략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많은 파트너를 둬 가지고 자손을 남길 가능성을 높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성의 중요 부위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느낌처럼 딱 봐도 그냥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본능에 충실한 거고 원래 자연의 섭리이자 순리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고 가지고 있던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하게 필수적으로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해야 되는 본능적인 기본적인 일을 당연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자들이 한 여자한테 집착하는 이유는 다 필요 없고 현실 타협인 부분이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한 여자한테 미친 듯이 구는 겁니다. 맞아요. 그쵸? 근데 왜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만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맞죠. 덜 하죠, 여자들이. 그쵸? 왜 그럴까요? 자, 들어보세요. 인간은 이성과 지성이 있지만 방금도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 인간 또한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동물입니다. 남자들이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를 보면 발기되는 것처럼 여자들이 구릿빛 피부에 섹시한 근육질 남자를 보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본능이에요. 남자는 결국 수컷이고 여자는 암컷이에요. 수컷들은 자신이 원하는 암컷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경쟁 수컷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자신의 차별점을 암컷에게 위시하죠. 그렇게 수컷은 암컷과 다르게 먼저 다가가는 능동형 동물이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결국에 여자들은 남자들의 접근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녀의 연애시장 가치를 10점 만점에 똑같이 6점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남녀 모두 이성에게 접근받는 횟수가 동일해야 될 거예요. 남자한테 다가오는 여자도 5명, 여자한테 다가오는 남자도 5명이어야 되는데 이렇지가 않아요. 여자는 수동적이고 남자는 능동적이기 때문에 결국 여자가 남자의 접근을 받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이미 본인도 모르게 남자의 접근에 익숙해지게 되고 본인만의 남자를 보는 판단 기준이 잘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다르게 여자는 급하지가 않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큰 차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여러분도 똑같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여자가 많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 여자가 여러분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했고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저는 마치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을 한 것처럼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됐어요. 여러 명의 여자가 저한테 언제 만나줄 거냐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전화가 오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너무 신기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자기애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와, 내가 진짜 괜찮은 남자구나. 와, 내가 진짜 매력적인 남자라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본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남자들은 계속 여자를 더욱더 잘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계속 선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해본 사람들과 안 해본 게 아니라 못 해본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 여자를 걸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선비 문화인 대중들에게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네네.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실력이 있고 뭐 이러니까 여러 여자를 만나고 여러 명이든 몇 명이든 만나고 한 명 만나고 싶으면 한 명 만나고 두 명 만나고 싶으면 두 명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진짜 극초보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있었죠. 근데 자 극초보였던 저의 과거 그 다음에 선수였던 지금의 삶을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제가 결국 여자한테 더 행복을 주고 있는 건 지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봤을 때 초보였던 나 미영이밖에 없고 미영이만 볼 수밖에 없었고 매력이 없었던 나 그런 나는 다른 여자가 없이 미영이만 봤기 때문에 미영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를 부담스러워했고 민폐라고 느꼈어요. 제가 실제로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오빠는 좋은 사람이긴 한데 오빠는 너무 착한 사람이긴 한데 친구 관계로 지인 관계로 가고 싶은 사람이라서 내가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제가 그때 찌질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무슨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너 혹시 나쁜 남자 좋아하는 건 아니지, 뭐 이렇게 막 제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그때 그랬거든요. 아 나도 나쁜 남자를 좋아하나 봐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수많은 여자가 있고 미영이가 아니라도 다른 여자들을 막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 분리가 돼요. 감정 분리. 저는 이미 여러 여자가 있고 여유가 있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 집착을 안 하게 돼요. 민폐를 안 끼치게 된다고요. 부담을 주지 않게 돼요. 너 그냥 나랑 재밌게 놀고 재밌는 시간 보내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안 맞는 거고 인연이 아닌 거지. 이런 행동, 대화, 연락 이런 많은 부분들에 제가 아쉬울 거 없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고 아, 이 남자는 나 아니라도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런 남자를 만나고 있는 그 여자 입장에서도 더 행복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이게 웃긴 게 그런 남자들을 여자들이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죠. 정말 부정할 수 없다. 흔히들 여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에서도 결국 제일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삼각관계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긴장감 속에 서로 간에 연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뭔가 질투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다른 이성과 관련된 것들이 섞여야 더 큰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너만 본다라는 희생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는 웬만한 여자한테는 그게 그냥 찌질하고 나밖에 만날 수 없는 정도의 능력과 실력을 가진 찐따남 정도로밖에 보지 않아요. 그게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저한테 한 명만 봐라, 당신들은 나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뭐라 하실 수 있는데 기혼자도 아니고 미혼자인데 아직까지는 전혀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쵸. 아,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진짜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지.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실력이 충분히 되고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데도 한 명만 보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차라리 연애 때 실컷 즐기고 결혼해서는 가정만 볼 거고 페미니즘 아닙니다. 페밀리즘을 추구하는 남자로서 이제 우리 가정만 지켜나갈게, 나 헛짓 안 할게 하고 오히려 결혼해서는 와이프만 보고 싶어요. 저의 과거를 다 밝히고. 제가 그거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진짜 좀 저는 멋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물론 구독자님들의 생각을 좀 다를 수 있고 존중하지만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페밀리즘, 네. 그 마인드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제 식사하면서 저도 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이렇게 옆에서 있어주고 사랑해주는 여친이랑 내가 끝까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얘에게 도움이 되는 남자이고 싶다라는 말씀도 드렸듯이. 아 맞죠. 그렇죠.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코치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평가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도 마음도 약하고 막 고의로 여자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못 돼요. 네. 네, 복수심에 가득 차 있고 여자를 혐오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남녀가 서로 잘 만났으면 좋겠고. 근데 사람마다 도덕 기준이 다르고 바람을 피면 절대 안 돼 세상에서는 그런 절대 법칙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쁜 남자나 배드보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죠. 나쁜 남자? 여자한테 막대하고 인성 터진 남자를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죠. 여자 입장에서 쉽게 가질 수 없는
않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뭔가 자기한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지만 나를 또 안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나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이런 여자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마성의 매력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점 하나가, 저는 다채로운 여자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 아시겠지만 제가 여자를 보는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외모적인 부분도 있고 내적인 부분도 있는데, 뭐 손가락이 가느다랗고 길어야 되고 손톱이 진짜 깨끗해야 돼요. 큐티클이라고 하죠. 큐티클도 딱 어느 적정 이만큼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엄지발톱이 너무 막 짤다막해도 안 되고, 얼굴 피부는 당연히 좋아야 되고, 피부색은 저는 무조건 하얘야 돼요. 그리고 코어통은 작아야 돼요. 발목도 얇아야 되고 등등, 이런 제가 외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 외에도 내적인 부분들 또한 저랑 성격적으로 잘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저만의 기준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이런 거를 최대한 충족하는 여자를 만나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는 애는 대부분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여자를 만날 때 세워놓은 본인들만의 이상한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충족하는 여자를 여러분들이 당장 만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거거든요. 모든 여자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에 다 부합할 순 없어요. 아, 얘는 이게 좋은데 얘는 이게 아쉬울 수 있고, 얘는 외모는 좋은데 성격이 아쉬울 수 있고, 반대로 성격은 너무 매력적인데 외모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어.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다 보니까 그냥 즐거워요. 제가 최근까지 요즘 되게 핫한 걸그룹 닮은 여자애를 최근까지 만났었는데, 얘를 제가 데리고 다니면 남자들의 부러운 시선이 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시선을 되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겉에서 제가 데리고 다니던 여자들을 보는 환상과 다르게 제가 이 여자의 사소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말몸이며 모든 것들을 다 봤잖아요. 성격적인 부분 또한. 그래서 저는 이 여자애도 완벽한 사람, 완벽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심지어 연예인까지도 그럴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미처 갖고 있지 못한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면 충분히 충족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여자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고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게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명을 만나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명한 이성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반찬을 먹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게 적당할까요? 맨날 쌀밥만 먹으면 밥이 좀 질리고 밥이 조금 싫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파스타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자 먹다 보니까 다시 또 밥 먹고 싶어지네. 진짜 이런 느낌이 들면서 기존에 A라는 여자를 만나다가 B를 만나면 또 A가 또 보고 싶고 더 보고 싶어져요. 오히려 A만 계속 만나는 것보다는 B한테 한번 갔다 오면은 다시 또 그 A라는 여자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있다는 거를 많이 그쵸. 느꼈거든요. 그쵸.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결국 연애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론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만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남녀관계, 연애라는 거는 운전 혹은 운동 이런 것과 되게 비슷해서 많이 경험을 반복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저희가 자꾸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나 이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30 초에 자리를 간신히 잡았고 이제 좀 연애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연애를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연애가 뒤쳐져 있는 것 같고 연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가 여자를 어떻게 운이 좋아서 만났는데 5년 6년을 만나다가 헤어져요. 그러면 네. 나는 연애를 한 번 해보고 36이 돼버린 거예요. 결혼이 더 급해질 수도 있고. 내 눈은 높은데 연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험을 늘리려면 동시에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여자들이 썸을 여러 명과 탄다든지 아니면 보험 남자를 들어놓는다든지 이런 걸 안 하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자들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남자들만 한 사람만 보고 이렇게 있다? 그거는 여자와의 경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여자보다 경험이 많아야 되는 신체 구조를 가졌고, 남자가 연애를 여자보다 많이 해서 리드를 해야 되는 동물인 건데 여자보다도 경험이 없다? 그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많이 하려면 벼락치기 마인드, 즉 여러 명과 동시에 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나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연애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일수록.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여러 명 여자 만나면 안 질리시냐? AV 배우 시미켄이나 겐지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질릴 때가 있다. 하지만 다시 3일이 지나면 다시 여자가 진짜 그래요. 본능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의 섭리가, 뭐 혹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신께서 이렇게 인간을 안 만들었어야지 왜 이렇게 만들었겠냐고요. 연애를 여러 명과 하는 거 저희는 강력히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춰서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정점을 누려봐야 돼요, 사내로서.
자, 이제 도덕적인 부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이성학의 전문가로서 대표로서 있으면서 맨날 길거리에 나가거나 모임에 나가서 남녀들을 이어주거나 이 연애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런 여자를 만날 기회가 많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선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몇 년간 여러 여자를 만나는 카사노바의 삶을 살아오다가 너무 착하고 괜찮은 여자를 사귀게 된 거예요. 되게 죄책감이 왔었어요. 이 일을 하는 저에 대한 반성,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새로 만난 이 여자에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이 여자는 왜냐하면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내 삶이 옳은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 도덕 점수는 항상 95점 이상이었거든요. 진짜 정말 그러면서 나의 삶은 잘못됐나, 나는 악마가 아닌가, 막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약간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나 기존의 나의 삶을 방식을 바꿔보자. 내가 연애를 그래 가르치고 이런 거는 좋은데 기존에 여러 여자를 만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제 이 여자만 보자 해가지고 다른 여자를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올인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더 잘해주게 되고 더 사랑해주게 되고. 근데 되게 웃긴 게 한 달 지날수록 이 여자가 점점 나쁜 여자가 되어가고 저에게 갑질을 하고, 그렇게 이 여자만 보는 저를 되게 귀찮아해요. 나를 더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저를 떠나더라고요. 나는 나름 연애 경험도 많았고 카사노바 같은 삶을 살았던 선수였는데도 새로운 착해 보이는 그런 여자한테만 올인을 했는데 결국 뒤통수를 맞았단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그 여자를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냥 제 혼자 마음속으로 속상해할 뿐이지, 모든 여자를 정리하고 너를 만났는데 너가 나를 뒤통수 쳤으니 10억을 배상하라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의 선택이었지. 그때 제가 느꼈죠. 제가 이런 일이 좀 많았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계속 갈등을 하고 이게 맞나 했는데 결국 제가 약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한테 진심으로 대할 때마다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건 이겁니다. 결혼하고 한 여자만 만나자. 결혼하고 한 여자만 만나는 게 맞다. 저는 그때도 욕심을 안 내요. 그때도 여자가 정말, 저도 슬프겠지만 바람을 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멋있지 못하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으면 배신당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될 길은 뭐다? 내가 멋진 거. 멋지다는 게 잘생긴 얼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가 멋지려면 복합적으로 멋져야 됩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내 외모도 잘 꾸며야 되고 내 목소리도 멋져야 되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그런 존경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고, 제가 가야 될 것은 여자한테 진심으로 애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더 멋져지고 더 멋져지고 더 멋져지는 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누가 도덕을 논한다? 저만큼 생각을 해보시고 도덕을 논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요새 세상이 어떠냐? 남자들이 너무 사랑하면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그럴 수가 좀 있거든요. 범죄를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도한 집착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남자들이 연애 기술을 배우고 여자를 잘 다룰 줄 알고 한 명한테만 올인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